입술을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특별한 순서를 갖는데 제가 우연히 우리 옆에 계신 회장님을 알게 돼서 이런 것도 있네? 이런 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꼭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뭐 저도 학원도 오래 해보고 교육 관련한 거 오래 해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에 뭐 유학을 간다 그러면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딥다 토플하고 방학 뭐 SAT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가는 그런 구조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플도 안 하고 오히려 미국 가서 공부할 거를 공부해서 미국 등 기타 여러 나라로 유학을 가는 채널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을 너무 많이 가잖아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대학이 옛날 고등학교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전교 꼴찌도 대학 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과연 그렇게 서열화된 데서 국내에서 아등바등 하는 게 이익이 있을까? 한동안 우리나라가 유학이 막 붐을 이루다가 외국에서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리턴하거나 국내로 다시 들어오거나 오히려 같은 친구들이 와서 다시 의대 가거나 이런 게 좀 유행이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이종렬 회장님을 모셨는데 일단 저보다는 잘생겼죠. 듬직합니다.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피기맘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제교육교류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렬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제교육교류협회는 2008년도에 외교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15, 16년 정도간 이제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교육 교류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교류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저희 협회가 하는 방향은 이제 저희 국내 학생들한테 어떤 글로벌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 어떤 전문직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협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11개 주 23개 주립대학들과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로스쿨 진학이나 그다음에 AICPA나 의대, 치대, 약대, 그다음에 스템, 그래서 저는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이 큰 추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자 학생들이 원하는 전문직 진로를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로 저도 나름 이제 교육이나 사교육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이런 컨셉은 처음 봤거든요. 원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 이런 걸 만드신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1992년도에 외모고시를 합격해서 2006년까지 외교관 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연수하면서 대학원을 마치고 제 마지막 근무지가 LA 총영사관에서 정무하고 경제영사를 하면서 미국 대학과의 교류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고 외모고시까지 하고 커리어를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제가 LA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거기에서 하나 쇼킹했던 부분은 이런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교 중심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를 다양하게 체크해 본 다음에 어떤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정말 전문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원에서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로스쿨이 됐든 메디컬 스쿨이 됐든
대학원에서 어떤 전문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시스템 자체가 국내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입학하면서 끝나는 부분인데 저희 학생들한테 사실은 국내에서 줄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2006년도에 외교부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미국 대학과 지금까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한 경쟁력이랄지 글로벌 입시,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또 미국에서 학부만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원 진학까지 통해서 전문직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목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준비시켜 주면은 성공에 대한 그런 확정값을 훨씬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을 대학 간다 그러면 뭐 토플이랄지 SAT나 AP나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는 아무런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학교 입장에서는 어드미션 레벨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예 협회 자체가 미국 대학과 컬래버레이션 MOU를 맺어놓고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카데믹한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없었던 거네. 네네. 없었던 걸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한참 대치동에서 뭐 유레카 논술이나 대치 미탐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동네 어학원이란 게 너무나 이 사기야. 하루 종일 그 토플 하고, 근데 토플 한다고 뭐 미국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그 우리나라 대입이랑 비슷한 거죠. 일단 들어가만 놓으면 가서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여기는 그 뒤를 주목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미국이나 웬만한 나라에서 핵심이 되는 과정들은 대학원에 있는데 결국은 대학 입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와 솔루션으로 뭔가 이 새로운 영역을 연 거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네, 훌륭하다고 그래서, 봅니다. 네, 교육 과정의 중점이 이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대학을 미국 대학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카데믹한 잉글리시 컴피턴시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영어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문제풀이식이랄지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개별 학생이 미국에서 잘 안착을 해서 서바이벌 하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리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그다음에 턴페이퍼를 어떻게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실질적인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연마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대학에 간다고 해서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제너럴 에듀케이션, 기초 교양 단계에서 베이직한 그런 과목 자체를 제너럴 에듀케이션 과목 자체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카데믹 컴피턴스라고 해가지고 기초 학습 능력이라 수학 능력 자체가 베이스가 돼 있으면 그 두 가지 영어 능력과 미국 대학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학 능력 이 두 가지 토끼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세틀다운해서 안착을 하고 GPA 결과가 좋으면 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제가 문외한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거네요. 다른 어학원 베이스의 유학 코스의 경우는 일단 입학만 하면 된다. 초점이 돼 있고 그걸 이제 주로 토플이죠. 우리로 치면 그거 교육시켜서 보내는 거에 초점이 있는데 여기는 실전적인 대학 들어가서 써야 되는 영어와 그다음에 뭐 1, 2학년 과정 정도의 기본적인 미국 학제 내에서의 일반적인 교양 과목 정도를 같이 교육을 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최재천 교수님 좋아하는데 최재천 교수님이 하버드 가가지고 처음 조교를 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 연습을 엄청 하셨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실험하는 과정을 영어로 조교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맨날 연습하고 그리고
자기는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하고 미국 애들보다 오히려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다. 뭐 그거랑 약간 비슷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LA는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그 미국의 유학생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서 소화가 됩니다. 실제로 한국 학생들도 유학생이 그 당시에 한 8만 명, 9만 명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4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사실은 그 남가주 로스앤젤레스나 북가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 거긴 영어를 못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뭐 영어만 조금 하면은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는 GPA가 일정 부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한 학기나 두 학기 만에 드랍아웃되거나 익스패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까지도 실제로 토플이나 SAT나 점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GPA 자체가 낮아서 다른 데로 학교로 옮기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준비만 파운데이션만 명확하게 해주면 그게 결국은 GPA 결과값으로 나오고 그리고 GPA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트랜스퍼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길 때도 GPA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학원 지나갈 때도 GPA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결국은 여기서 1년간 교육시키는 부분은 먼저 입학 허가서를 협력대학에서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학생 신분은 명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너가 그런 걸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영업 비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할 때도 그렇게 PT 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 당신이 만약에 너가 미국 대학에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았다. 1년 후에 이제 가는 거지만 PEP라는 우리 영어 프로그램 이수하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영어로 내가 이걸 핸들링할지. 그리고 질문. 미국 대학이 입학허가 거의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뭔가 진입 장벽이 있는 건가요? 진입 장벽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 같은 바보를 데려다가 미국의 뭐 유수의 대학을 보내준다. 이건 사기잖아.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그 아이들을 이 교육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그런 그 기본 독자적 가이드라는 기준이든. 기본 가이드란이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GPA 기준이랄지 미국 저희가 협력하는 대학도 그렇고 웬만한 그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뽑을 때 4.0 만점에 3.0 정도 이제 기준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3, 4등급 정도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GPA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GPA가 높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서바이벌 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대학과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은 1년 과정 자체 영어 준비하는 부분하고 미국 대학의 기초 교양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보고 거기에서 성적이 있을 경우에 그 특별한 문제 없이 매트리큘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제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겁니다. 이해한 단계로 그럼 한국 고등학교 내신으로 3에서 4등급 정도면 그 미국식 GPA로는 A하고 B 경계 정도에 걸려요. 그 정도 되는 성적의 학생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어쨌든 뭐 1년이든 어느 기간 동안 미국 1학년 정도가 배우는 과정을 영어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듣고 자기 실력을 표현할 정도가 돼야지 가능하다. 그렇죠. 오케이. 예, 실제로 이제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GPA랄지 이런 부분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저희도 보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1년간 그렇죠. 이 성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준비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과정에 대한 성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신이 몇 등급이다 해서 무조건 이 친구는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하여간 운영하는 교육이 좀 빡세실 수 있겠네요. 운영은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주 단위로 4세션을 운영을 합니다. 40주 과정을 운영하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5시 와우. 그 시간을 잡고 인텐시브하게 학교네요. 100% 네, 원어민 강사진에 의해 가지고 교양 과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어학 과목에 대한 부분을 그 클래스 자체는 한 12명에서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할지 실제로 그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하거나 공부하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 놓고 리허설을 하면서 프랙티스해서 메이크스 퍼펙트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모토입니다. 미국 대학 1학년 선행학습 네. 영어로 네. 실제처럼. 네. 실제로는 그래서 뭐 어떤 애가 오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 자기가 학업 능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성장을 시키는 확률 이런 거에선 자신이 있다는 거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19년 정도가 한 3,000명이 좀 넘은 학생이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협력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요. 그 학생들의 85% 이상이 4.0 만점에 3.0 이상을 맞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전문직 대학원 진학이나 그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의 뭐 삼성이랄지 뭐 LG나 아니면은 뭐 한화나 포스코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학생 고등학교 졸업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학이나 대학원 시스템에서 본인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진 걸 잘 활용해서 자기 역량을 전공에 대한 지식이랄지 전문직 라이선스랄지 그다음에 워킹 익스피리언스랄지 이런 부분이 잘 트레이닝이 되면 그 학생 자체가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그런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엘리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제가 지난 19년 동안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생들 직접 보면서 그걸 직접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아이가 셋인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입시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이랄지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 한번 해봐라 해서 큰 아이도는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드니 의대 의전원에 지금 1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둘째도 재수했는데 원하는 학교가 안 되니까 이제 나도 형처럼 가겠다 해서 그 친구는 지금 노틀댐에서 지금 응용수학과 지금 4학년 1학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도 좋고 제가 이제 LA에서 이제 막내 늦둥이를 낳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글로벌한 부분에서 어떤 기회랄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장이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내가 희망하는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에 맞는 어떤 합당한 결과나 그 솔루션 자체가 주어지는 거가 사실은 교육이고 그래야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기르는 거지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제한하는 거는 교육의 모토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도 않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 어쨌든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부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수능만 열심히 해서 아무데나 갔는데 이게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이런 터무니없는 방식이 기존의 유학원이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1년 과정 마치면은 미국 대학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뭐 전공에 대한 이해도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진로 이제 뭐 자기가 전문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가서 잘 적응해서 어쨌든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백그라운드도 알려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돼 있는 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그러면 분야는 주로 옛날에 우리 유학 가면 맨날 저거잖아요. 뭐 MBA 간다. 뭐 이거밖에 없었는데 문과에서 MBA 간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여긴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서 어느 분야가 주력으로 있고 뭐 작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 대학하고 협력하는 그 이제 11개 주 23개 주립대 주로 주립대 위주로 하는데요. 뭐 뉴욕 주립대랄지 캘리포니아 주립대나 조지아 주립대, 뭐 플로리다 공대 포함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3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300개 전공이 넘어요. 주립대가 이제 대부분 거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공도 망라적으로 해놔서 그런 혜택도 있지만 근데 더 장점은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 전공을 선택해서 가거나 출액을 선택해야 되는데 미국은 본인이 전공을 선택해서 바꾸거나 자유자재로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저희 학생들도 intended major라고 해가지고 전공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희망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너럴 에듀케이션 1학년, 2학년 단계에서 내가 충분히 어느 부분이 나한테 좋을지 이런 걸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서 거의 전공 디클레어를 하는 거고 그 디클레어 이후에도 내가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들어갈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졸업하기 한 학기나 두 학기 남겨놓고 네가 이러이런 전공으로 앞으로 한두 학기 마치면 너 졸업할 수 있다. 그 그레주에이션 커미티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생들이 미국이나 IA 글로벌 입시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떤 결정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전공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인턴도 좀 해보고 그 분야도 한번 탐구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잘 준비된 상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런 기회를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들한테 완벽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그 학교의 주인이 당연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나 학교의 재단이죠.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미국은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물론 거기도 재단도 있고 뭐 교수도 있지만은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을 100% 허용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학생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만족도도 더 높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 졸업하 전공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로페셔널 그레지트 스쿨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로드맵이나 연계성이나 선택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다고 하면은 내가 희망하는 분야가 무슨 전공이 됐든지 간에 확실하게 내가 내 걸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자유학부제, 자유전공, 그다음에 요즘 늘리려고 하는 무전공 입학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동안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대학을 가거나 뭐 어쨌든 전문 대학원을 갔을 때 어느 분야가 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트렌드가 좀 네, 궁금해요. 트렌드가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호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이나 그다음에 MBA나 뭐 AICPA 이런 쪽 어카운팅 통해 가지고 미국 공인회계사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과 전공에서는 당연히 이제 메디컬 스쿨, 그다음에 덴탈 스쿨이나 그다음 파머시 스쿨, 약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새는 트렌드 중에서 이제 과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만 했는데 이제 스템 전공까지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파일럿 이런 부분이나 하스피탈리티 이런 쪽으로 해서 통상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에서 한 80% 정도가 학생들이 전공을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전문직 진로를 할지 이런 로드맵을 학생들한테 여기에 있을 때부터 카운슬링을 진행해 주는데 한 10개 정도에서 결국은 그 의대 관련해서 의대, 치대, 약대, 그다음에 스템, 사이언스 전공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파일럿. 문과보다는 이과가 많은 거네요. 이과가 문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졸업하고의 OPT 취업에 대한 기회나 그다음에 이제 취업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문과 전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로스쿨이나 뭐 그래서 뭐 어카운팅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메인스트림을 상대로 해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있지만 스템 전공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베이스드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이후의 기회가 많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선택하고 또 돌아와서도 국내에서도 취업을 하거나 할 때에도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가 그 시야를 좁은 국내 대학을 넘어서 자기의 공부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장기적인 자기 진로까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제3의 길로 범주를 둘만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그냥 일단 붙고 보자 식으로 라이센스만 받으려고 이제 그 SAT 점수나 토플 점수 넘기는데 급급하지 않고 준비 과정 자체가 어쨌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효과가 있는 방식의 입시 준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거잖아. 수능을 스카이의 1학년 과정으로 공부해서 그걸로 시험 보고 되면은 바로 2학년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컨셉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고 이게 뭐 국내가 아니니까 가능했을 거고 그게 충분히 검증이 됐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교육이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일찍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우리 타임 교육에도 있어요. 소마라고 유명한 그 사고력 수학이 있는데 6세 반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열심히 다녀.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막 4학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KMO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중2 정도 되면 번아웃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힘을 언제 쏟아야 되냐면 중2부터 고3까지 해야 되는데 어려서 하다가 완전히 이제 진이 빠진 거지. 그러면은 이때부터 멍 때리고 뭐 방향을 잃고 해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중2, 3이 한참 사춘기인데 그때 어려서부터 해왔던 걸 그때 중간 평가를 받는 거야. 똑같이 너는 왜 소마도 다니고 이랬는데 너는 왜 쟤를 못 이겨? 이러면 이제 이게 뭐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죠.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그냥 하다 보면 1, 2년 지나가면 이건 이제 이 선행 학습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아이들이 양분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차피 나 대학 가는 건 관심은 없고 그래도 가긴 가요 또. 그 늪에서 좀 벗어나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계기로는 되게 한번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를 한번 미국에 보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려서 우리 선배 하나가 자기 유학원 하니까 한번 애들을 보내봐라 그래서 실험용으로 보냈지. 근데 애가 거기 한 갔다 오더니 이상해진 거야. 적응이 안 되니까 친구도 못 사귀고 말을 못 하니까 일단 미치고 팔짝 뛰고 이러다가 그것도 위치가 이제 싸야 되니까 캔사스시티로 갔어요. 사람이 없어. 저도 제가 글로벌한테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만 유학을 보내? 되게 불안한 점이 많거든. 그래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요 정도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충분히 가서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절차나 과정,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측면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IA 글로벌 입시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생한테도 그렇고 유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제 결국은 그렇지. 미국 대학 진학이지.
대학에 대한 선택권 자체를 본인한테 맞게 잘 디자인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국내 입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부분이 뭐 스카이 포함해가지고 뭐 한 10개 대학, 뭐 15개 대학 이 정도로 국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000개 이상의 대학이 있으니까 각 주가 지금 50개 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주가 이제 50개 나라가 합쳐 한국으로 비교하면은 50개 나라가 합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주에 탑 3만 하더라도 한 100개에서 150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학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만족도 이런 부분 크기 때문에 학벌도 충족하면서 그러면서도 미국 시스템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기회 때문에 내가 선택권 자체를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이랄지 이런 거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학업을 안 했다고 하면 채우면 되는데 내가 공부한 거는 공부한 대로 하고 결국은 또 상대방 학생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미국은 절대평가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점 만점에 내가 90점 이상이면 A를 받는 거고 80점 이상이면 B를 받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하면 되고 메이크업을 하거나 다시 리테이크를 하거나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믹한 퀄리피케이션이랄지 커리어 자체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왜 인정해주느냐라고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보다 대학이 더 많거든요. 미국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각 대학마다 하버드는 몇 명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신입생이든지 편입생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몇 명 뽑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정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미션을 줄 때에도 우리 학교만 학생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정도의 캐파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400명한테 주고 아니면 우리 학교는 조금 학생 선택이 최종 파이널이 늦으니까 600개를 케이스를 주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어떤 좋은 대학에 가거나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나 파스 프라퍼빌리티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한테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학벌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전공 지식 취득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 그다음에 졸업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20배 이상 크고 인구도 지금 거의 4억 가까이 3억 7천 8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제 규모에서의 어떤 취업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의미 있는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전문직 라이선스와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워킹 익스피리언스 이런 기회를 같이 접합한다고 하면은 공부하고 내가 전공 분야에서 어떤 일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엑스퍼티스 전문성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는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남하고 경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가 저희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그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21세기의 어떤 글로벌한 주도권 자체를 충분히 학생 개개인이 쥐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절차나 과정을 한번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9시부터 5시면 일단 학생은 안 되잖아. 현직 학생은 학교 가야 되잖아. 네네. 그러면 대상은 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로 이제 지금 전일제로 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생이네 그러니까. 네, 미국 대학 가기 전에 1년간 여기서 하고 거기에 성적을 인정받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손실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세틀다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유학 성공의 성패는 물론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영어 능력이라는 부분이 잉글리시 프로피션시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는 PAP 듀얼 인롤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장과 그다음에 미국 대학교 사전 입학을 같이 진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들 중에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중학교 졸업하고 결정할 때는 전일제로 저희한테 합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영어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방과후나 줌이랄지 이런 걸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커버할 수도 있고 주말반이랄지 이런 부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학생들이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황에 맞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가기 전에 결국은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내 전공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가 정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한 영어 능력에 대한 준비만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미국 대학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준비되지 않은 먼 나라에서 유학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그런 전공 분야에서 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준비다라고 생각하면 세계로 입시의 나눠보면 지평을 넓히는 되겠네요.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아예 나는 가겠다고 미리 결정한 학생은 여기를 고등학교처럼 다니고 이 코스를 마쳤을 때 고등학교 졸업장과 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졸업하고 재수 대신에 이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간에 고등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이거 해도 된다. 세 가지가 다 된다. 그 주 대상은 어쨌든 고등학생, 재수생 여기까지가 주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게 고등학교 졸업과 미국 대학 입학을 동시에 하는 코스웍도 새로 생겼다. 그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이제 미국 고등학교하고 협력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지금 3월부터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네. 근데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과정으로 하든 그다음 졸업 후 과정으로 하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 PAP라고 저희 IA가 독자적으로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어 능력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둬 가지고 이 두 가지 부분을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트레이닝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국의 대학 과정 자체를 특화해서 거의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그걸로 영어와 기본적인 1학년 과정 정도는 패스를 해준다는데 그럼 우리 그 하나고 민사고 이런 데서 AP 하잖아요. 칼리지 보드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AP는 이제 사실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AP도 시험이거든요. AP도 이제 5점 만점에 이제 시험을 하는 거니까 이제 AP 자체는 이제 칼리지 레벨에서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이니까 미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학점 인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 대학에서는 한 최대 뭐 세 과목 한 9학점 이런 정도만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을 그대로 리허설 하듯이 프랙티스 하거나 학생들 간의 디스커션을 활발하게 하거나 그룹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시험 봐서 자격증 따는 거고 그런 그 과목에 대한 기초 컨텐츠 여기서 운영하는 건 아예 과정 자체를 똑같이 하고 테스트든 인증하는 과정도 똑같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1년을 다닌 거랑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사교육부터 여러 가지로 단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 그 레벨에서 기초적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기초는 누가 됐든 가지고 있는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진짜 진행한 이 학생들은 이제 미국 대학 가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입학허가도 받아놓은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포커스 줘야 될 거는 진짜 미국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목에 대한 이수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할 때도 텀페이퍼나 퀴즈, 그다음에 뭐 미드텀, 파이널텀 해가지고 그 커리큘럼이랄지 실라바이를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과목을 하고 그 교과목 자체도 미국 대학에서 쓰는 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벨에 따라서 버거워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랭귀지 프랙티스를 먼저 선행하고 칼리지 프레퍼레이션을 조금 후에 해서 전략적으로 맞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능력이 일정 부분 그 인터미디엇 레벨 이상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단계별로 해서 프랙티스 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그 4번 세션으로 10주씩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주 단위로 레벨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4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연습하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동일한 그 메서달러지를 한 번 더 연습하고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서너 번 연습 한번 해가지고 한국식이 꼈네. 한국식 반복학습.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창의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제 박사과정까지 가서 연구한다면 기본적으로 어학을 베이스로 하니까 반복해야지. 잘 반복해서 준비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런 부분이 기초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파운데이션이 돼 있어야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당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고 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반복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본인이 학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 그 교육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미국 교수들이 와서 하나? 저희는 이제 저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미국하고 협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네, IA 산하에 그 글로벌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시설로서 이제 교육적 인가를 받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원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이제 아카데믹 매니저 스텝도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 인스트럭터도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학사팀이랄지 교육팀을 해서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평생교육 시설이 네. 있어서 거기서 담당한다. 네. 우리 엄마들은 또 강사의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레벨이나 수준은 어느 정도? 강사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학사를 받고 한 5년 이상 경력자거나 아니면 석사학위를 받거나 하는데 미국 저의 그 교수진 중에는 강사진 중에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까지 한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단순하게 영어를 뭐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어학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야간에 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전일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니까 원어민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도 낮에 이게 이 본인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메리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대학교의 칼리지 레벨의 컨텐츠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도 있고 저희 강사진 중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으로 예를 들어서 강사나 아니면은 직원으로 채용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학원들 보면 사실 품질이 별로거든요.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만 할 줄 알고 와서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여기서는 그게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거의 미국 교수들이 가르치는 수준의 내용을 학습을 시키고 평가까지를 하고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어쨌든 또 이제 PAP라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아카데믹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도 전부 다 실라버스까지 다 완비돼 있고 그다음에 칼리지 프레퍼레이션 해가지고 기초 교양 과목에 대한 것도 주술할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걸로 해야 된다라는 커리큘럼과 실라버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규정이 있겠죠. 소화할 수 있고 그걸 가르칠 수 있고 또 과목을 리드할 수 있어야 이제 인스트럭터 그런 거니까 채용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시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력도 보고 해서 셀렉티브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교수의 퀄리티나 교육 과정의 퀄리티는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간 했던 부분이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 적응도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 대학하고 같이 슈퍼비전을 해서 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러고 갔어요. 그럼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건 지가 혼자 하겠지만 진로 설계를 여기서 해간 것도 있지만 이제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뭐 다양한 사례들이 돌발 상황이 있을 거잖아.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조언을 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제 한 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저희 뉴욕 주립 대 버팔로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UCLA로 중간에 이제 2학년 마치고 트랜스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트랜스퍼 과정에서 뭐 아이튠이 나오거나 이런 거부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협회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사진이나 인스트럭터나 대외 협력팀 통해가지고 핸들링해서 이제 해결하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학부 단계에서는 거의 없어요. 단 걸리는 게 트랜스퍼나 아니면 졸업 후에 프로페셔널 그레이저 스쿨 진학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카운슬링이랄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을 서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그 OPT랄지 이런 부분에서 졸업 후에 미국은 최소 1년에서 스템 전공은 3년까지 해가지고 그 워크 퍼밋을 학생 비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주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이제 OPT에 대한 허가는 받았는데 잡 오퍼랄지 이런 걸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미국 내에 학생들을 카운슬링하거나 매니지만하는 법인 자체나 이런 협력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잡 오퍼랄지 이런 걸 어레인지 해주고 아 현지 법인이 네, 있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학생들이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만 할지 알았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 두는 거는 아카데믹 커리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진학한 학교에서 졸업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학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카운슬링 해주는 부분하고 동시에 프로페셔널 커리어 졸업 후에 어떤 전문직이라 할지 워킹 익스피리언스 가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해야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캔사스나 저희는 이제 사실은 캘리포니아 캔사스 얘기를 하죠. 이쪽하고 동부 쪽의 학교로 대부분 다 수렴돼 있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기회가 많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좋은 학교로 편입하더라도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정주 조건이랄지 졸업 후 취업 조건까지도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략적으로 그 로드맵을 짜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내가 학업에 열중해서 GPA랄지 그 다음에 뭐 워킹 익스피리언스나 인턴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맞춰 놓으면 결국은 미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정의 합이 결과하고 딱 매치되는 확률이 제일 큰 부분에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좋죠. 예,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탑다운으로 1학년 때 필요한 거, 2학년 때 필요한 거, 3학년 때 필요한 거, 졸업할 때 필요한 거 이걸 딱 나눠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이 결국은 내가 프로페셔널 스쿨을 간다랄지 어떤 전문직으로 진출할지에 대한 결과값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간다라는 건 배우는 과정하고 들어가려고 보는 시험이 좀 달라요. 이제 배우는 거는 미국식으로 도입하려고 많이 카피에다가 썼거든요. SAT를 수능으로 이름을 바꿔 쓰고 그다음에 수시 모집도 지금 뭐 많아. 그래서 학교에서 토론하고 발표도 해. 문제는 시험은 필기 시험 본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수능 시험 오지선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되게 보기에 단군일에 제일 불쌍한 애들 같아요. 왜냐면 배우는 과정은 뭐 선진국형으로 흉내는 내고 있는데 정작 시험은 또 과거 제도를 보고 있는 꼴이야. 그러니까
이중 과세가 되게 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치시켜서 가는 거 뭐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배정받듯이 자기 성적에 맞게 갈 바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외에서는 그 기획이라는 게 성적의 그 진입 장벽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서울대는 대체가 없잖아. 연대는 있어요. 고대가 있어 안 되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서로가 옵션이야. 근데 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물안 개구리를 좀 탈피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고등학교는 입시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대학도 입시가 아니고 선택의 영역으로도 좀 넓혀볼 수 있는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사실 저는 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기 위한 어쨌든 컨택 포인트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고 직접 발품을 파셔서, 왜 아이의 운명이 걸린 거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 의대 쪽에 매우 성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부모님들의 이제 요구도 그렇고 학생의 희망도 그렇고 의대에 대한 그런 희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의대 입시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빡시죠. 미국 어느 나라든 의대라는 부분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이제 의전원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학부에서 정말 GPA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MCAT 미국 의대 입학 시험 그렇죠. 테스트 점수도 좋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Work and Activities라고 해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봉사활동이랄지 쉐도잉부터 여러 가지 스펙이 리서치까지 해서 한국식으로 비교과. 네, 비교과 그런 부분을 맞춰도 그런 마친 학생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학부 졸업할 때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만, 잘 준비된 애들도 2만 명 정도만 들어가는 거니까 한 6만 명 정도는 못 들어가는 거죠. 진짜 제대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인도나 이런 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도 1년에 160만 명 정도 의대 지원하는데 인도의 의대가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에 9만 명 정도만 입학이 허가되니까 150만 명 이상 되는 학생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미국은 이제 대학원 중심이라고 말씀드린 게, 의대도 대학원이니까요. 학부 때 프리메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GPA나 그다음에 MCAT이나 Work and Activities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의전에 대한 준비하고, 또 저희 이제 협력하는 학교는 이제 호주의 의전원도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MCAT을 보고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호주 진학할 수 있는 의전은, 미국 호주가 같다고 보면 돼요. 네, 갔다고 보면 됩니다. 학부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미국 의전에 대한 그 어떤 지원하고, 그다음에 호주 의전에 대한 지원을 똑같이 저희 쪽에서 컨설팅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협력 학교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했다거나 국내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세컨 찬스로 정말 나는 의전 가고 싶다라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저희 협회하고 미국 대학하고 협력해서 몽골 국립의과대학하고 해서 EMP 과정이라고 English Medical Program을 해서 학부를 마치고 의전 프리메드를 마친 학생들한테 4년 본과 과정만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고, 그다음에 한국 의사 그럴 면허를, 기회는 몽골에만. 네네, 여기 졸업을 한 경우는. 네네, 졸업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의대 트랙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준비부터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터뷰까지 모든 절차를 다 해서 진행하고 있고,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국내 의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평을 넓혀서 해외 의전인데 그냥 무조건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전략적으로 로드맵이 짜져 있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 몽골 국립의대 같은 경우도 영어로 전부 다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 의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라이선스와 그다음에 영어로 실제로 수업을 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가지는 그런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결과값은 좋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이전에도 제가 여기를 몰랐을 때도 뭐 헝가리 의대나 외국의 의대를 간 친구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면 중간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 시험을 보는 거는 합격률이 오히려 높은데 거기서 졸업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컨텐츠니까요. 사실은 의대 모든 서적의 텍스트는 이제 미국 의대 매크로 서적으로 다 통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헝가리 의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6년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예과를 마치고 본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냥 교육 스케줄상에 잡혀 있는데 헝가리 의대나 다른 나라 해외 의대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프리메드를 마치고 본과 입학이 보장이 안 돼요.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우리가 예과 과정을 마쳤는데 종합 시험을 통해 가지고 커트라인에 걸리지 못하면 아예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들어갔는데 중간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대 들어간 게 아니고 예과 과정 하다가 멈추거나 또 이제 본과 들어가도 1학년 마치고 종합시험을 또 봅니다. 그다음에 2학년 마치고 종합시험 보고 3학년 마치고 종합시험 보고 마지막 할 때는 전체 졸업시험 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계량화된 시험이 아니고 구술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이 전공에 대해서 시험 본다고 하면 물어보고 너 이거 답변 못하면 6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몽골 국립의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험 제도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영어 출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 확률이 좋은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이 그런 그 적응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실패할 프로그램의 시스템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잘 잡고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공부량도 많고 하지만 그거를 잘 소화해서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고 하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이나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이나 뭐 호주나 뭐 실제로는 배운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멀티플 초이스로 필기 시험 보는 거하고 임상 실기 보는 그 두 가지 컴포넌트를 잘 패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도 고등학교 입시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영재학교나 과고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학교 학원들이 입학은 시켜줄게요. 띠다 입학은 시켜. 근데 가서 꼴찌야. 이제 들어가서 뭘 할지에 대한 어쨌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일단은 붙고 보자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럼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부딪히는 현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학원 그렇다고 학원에 뭐라 그럴 수 없어. 이 학원의 설립 목표는 영재고나 과고 합격시키는 것까지지 들어가서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셨듯이 한국에 뭐 업체들이 그런 거 꽤 있었는데 얘가 가서 뭐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내팽개쳤는데 이제 그거를 백업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를 한다는 게 이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어쨌거나 그 부분에 마인드가 있고 그게 출발의 계기였고 그런 과정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뭐 우리 회장님의 말을 통해서는 충분히 어필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한국에 유일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학교 학원으로 치면 아이 하나를 뭐 영재고를 보내도 네가 들어가서도 잘하게 만들어 줄게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대학 입시를 넘어서 대학의 선택이라는 또 한 가지의 그 패러다임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이 뭐 글로벌이고 뭐 4차 산업이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 더 의대로 쏠리고 국내로 몰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국내에서도 안 나가려 그러고 창업도 잘 안 되고 서울대 나오고 뭐 해봐야 목표는 교수 되는 거야. 국책연구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그런 우물안을 좀 벗어나는 데서 과감하게 젊음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답을 들었고 여러분도 충분히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셨을 것 같은데 뭐 우리 해당되는 아이가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해보고 문의해보고 확인하고 선택의 폭을 좀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고 싶으신? 저희 협회가 생각하는 거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걸 시도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시도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카데믹 커리어나 프로페셔널 커리어 결과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입학에 대한 그런 거보다 오히려 대학교하고 협력해가지고 시스템을 짜고 대학교 입장에서도 사실은 잘 준비된 학생이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졸업하는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입학시켰다라는 거가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마침 저희가 이번 달에 6월 29일하고 30일 해서 코엑스에서 저희 IA 글로벌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29일하고 30일입니다. 29일이 토요일이고 30일이 예, 일요일인데 오후 2시부터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석해서 한번 보시고 또 저희 이제 국제교육교류협회는 그 외교부 인가 차단법인이라 지금 현재 위치는 한국외교협회에 저희가 법인 회원이면서 그 외교협회 건물에 저희가 교육도 진행하고 저희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상담하시고 네, 저도 네, 하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원장님이나 또 아카데미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훨씬 디테일하게 그럼 29, 30일 날 가면은 현장에서 상담도 하고 네네.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엑스 부분하고 또 그때 상담이 못하시면 저희 한국외교협회로 오셔가지고 직접 예약하고 상담하시면 그런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제로 보고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 마지막 제가 안 물어본 게 하나 있네. 그럼 그 수업을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 한국외교협회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네. 안에 협회 네, 안에. 네. 그럼 서울 아이들 빼고는 하기 힘들겠네. 거기는 또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전일제로 하거나 하면은 저희 그 이제 기숙사 어레인지가 있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시큐리티 잘 돼 있고 24시간 다 시스템하고 다 매니지먼트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또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우면산 자락에 있어서 굉장히 좋죠. 또 공기도 좋고 아주 쾌적한 환경입니다. 기숙사가 있구나. 네, 뭐 그 어쨌든 오늘 되게 간략하게 컨셉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슬쩍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생각했던 오 이런 방식도 있네라는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고 좀 뭐 그 한국 입시에 아등바등 갇혀가지고 건국대가 세니 동국대가 세니 이러고 있지 말고 뭐 이런 이렇게 크게 보는 포부가 있는 친구들은 과감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게 저는 뭐 옛날과 다른 게 무턱대고 일단 되든 안 되든 토플 해보다가 그러면 토플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6월 29, 30 가보시고 외교협회 가서 상담도 좀 해보시고 발품을 좀 팔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그런 도전 의식이 있는 게 되게 클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요즘 교육을 생각하면 아이들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앙받는 1등급들은 뭐 자부심이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밑에서 그
어깨로 1등급을 지탱하고 있는 2등급, 3등급 이 친구들이 그냥 밀려서 자기 서열대로 대학을 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을 깰 만한 전공의 특색화되어 있는 건 의대 정도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경영학과가 무슨 서울대를 못 나와도 뭐 지방 경영대를 나온다고 와 경영 이런 소리를 들을 리도 없고 전자공학이 들을 리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 폭으로 고민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중에 자리를 하도록 하시죠. 네. 인사 한번 시청해주셔서 하고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네. 하시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